헬레나는 할머니의 레스토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은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드러냅니다. 요리, 추억, 그리고 저항 속에서 전통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갓 구운 치즈빵의 향기가 작은 마을 성북동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부엌이라고 수놓인 앞치마를 고쳐 입었습니다. 그 앞치마는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마을의 중심이 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다른 자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의식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6월의 아침,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민지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상한 지역의 전형적인 추위로 인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김이 돌담기를 덮은 안개와 섞였습니다. 민지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과 연결되는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옥의 돌담은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단단한 나무 식탁, 벽에 걸린 노란 빛바랜 사진, 모든 주철 냄비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보물처럼 오래된 책상 서랍에 보관된 할머니의 송을시, 레시피 노트의 모든 요리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기억이야, 내 딸아. 할머니는 민지에게 유명한 콩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으로 만든 음식을 맛볼 때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는 거야. 이 말씀은 민지가 치즈빵 반죽을 만들면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릴 때부터 해온 동작으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식당은 원래 여행자들을 위한 간단한 여관으로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그곳을 한국 문화의 살아있는 조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는 단순했지만 역사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콩요리, 닭볶음, 두부 요리 등 각각의 레시피에는 그 땅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민지는 할머니가 요리할 때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민요 선율이 냄비 소리와 어우러져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민지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목소리가 할머니만큼 맑지는 않았지만요. 뒷문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첫 번째 직원인 정숙 씨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회색 머리에 달콤한 미소를 지닌 이 여성은 3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해왔고 주방의 구석구석을 민지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딸. 정숙 씨가 나무 옷걸이에 가방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벌써 치즈빵을 만들고 있나 봐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오븐에서 또 한 판의 빵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네, 오늘은 일찍 모든 걸 준비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민지는 자신의 예감이 맞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한 방식과는 다르게요. 민지와 정숙 씨가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어머니 영희는 할머니의 부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의 한 사무실에서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냉철한 표정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서울에서 유명한 요식업계 사업가로 전통적인 식당들을 세련되고 수익성 높은 레스토랑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영희 씨 잘 선택하셨습니다.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정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따님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부엌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이곳을 관련성 있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민지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식당을 팔아버린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쌓여가는 빚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이런 절박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지가 점심 준비를 마쳤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베이컨을 넣은 콩 요리와 오크라를 넣은 달 요리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유산이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쁠 때 식당 문의 종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또 다른 접시의 콩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서둘러 들어왔고 그 뒤로 할머니의 부엌의 아늑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체크문의 식탁보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영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준호 씨야. 민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긴장된 표정에 의아해하며 말이죠. 단골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 사업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지 씨. 준호가 손을 내밀며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과 이 식당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마지막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민지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를 깊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만한 어조가 있었습니다. 민지야, 뒤쪽 방에서 이야기하자. 영희가 딸의 시선을 피하며 요청했습니다. 한때 할머니의 것이었던 작은 사무실에서 민지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문장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숨겨진 빚, 식당 매각, 현대화 계획들,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으세요? 민지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식당이 아니에요, 엄마. 이곳은 할머니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준호가 계산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애착은 이해합니다, 민지 씨.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할머니의 부엌은 단순한 가정식 식당 이상의 잠재력이 있어요. 내 경험과 시장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는 이곳을 명성 있는 레스토랑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변모시키다고요? 당신은 이곳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민지가 혈관에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레시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요리는 한국의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들의 논쟁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접시 깨지는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지가 급히 나가보니 정숙 씨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발 앞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모든 것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딸. 정숙 씨가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식은 마을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래된 단골들은 걱정을 표현했고 다른 이들은 약속된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디자이너와 컨설턴트를 동반하고 식당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모든 제안은 새로운 상처와 같았습니다. 나무 테이블을 현대적인 가구로 교체하고 체크문의 식탁보를 미니멀한 테이블 매트로 바꾸고 메뉴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전통 요리는 유지할 겁니다. 그는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제공할 거예요. 테이블에 쇠 냄비나 소박한 도자기, 접시는 없어야 합니다. 미현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영업이 끝난 후 혼자 주방에 있을 때 그녀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넘기며 정성스럽게 쓰여진 단어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네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란다.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랑, 기억, 그리고 저항에 관한 것이지.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할머니의 말씀은 미현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 결의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산이 싸움 없이 사라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준호가 더 많은 변화 목록을 들고 나타났을 때 미현은 그에게 맞섰습니다. 당신이 식당을 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는 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주방에 있는 한 이 주방에서 나가는 모든 요리는 할머니의 정신을 담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놀라움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진하지 마세요, 미현 씨. 세상은 변했어요. 전통으로는 빌스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두고 봐요.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날 아침
미현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을 열 때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중요한 음식 평론가들과 지역 사업가들에게 바뀐 콘셉트의 할머니의 식당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방불을 켜면서 미현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고급 종이에 인쇄된 메뉴가 있었고 우아한 글꼴과 허세 가득한 요리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요리가 알아볼 수 없는 고급화된 버전으로 변형된 것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된장찌개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다니. 막 도착한 옥순 씨가 미현의 어깨 너머로 메뉴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된장 에스푸마의 바삭한 베이컨 토핑과 식용꽃이라니 할머니께서 무덤에서 뒤집으실 거예요. 미현은 슬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옥순 씨.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주방에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한국의 맛을 지켜낼 거예요. 그 후 몇 시간은 집중적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미현은 그날 밤이 결정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용한 팀이 홀을 세련된 장식품으로 꾸미고 체크문의 식탁볼을 고급 린넨으로 교체하는 동안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한 전통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정된 밤의 변화 전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점심 서비스 동안 주방에서 나가는 모든 요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미 다가올 변화를 알고 있었고 마치 그 맛을 기억 속에 간직하려는 듯이 모든 한 입을 음미했습니다. 그때 40년 넘게 식당을 다녀온 경자 할머니가 미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특별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야, 그녀가 미현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와 식당을 산 그 사람에 대해 내게 말해줄 게 있단다. 미현은 호기심에 차서 앉았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그녀의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의 다음 말은 미현을 놀라게 했습니다. 준호는 이 집에 생각하는 것만큼 낯선 사람이 아니란다. 여러 해 전 그가 아직 외로운 소년이었을 때 네 할머니가 그를 이곳에서 돌봐주셨어. 그의 어머니는 이 근처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고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는 오후를 이 식당에서 보냈지. 이 폭로는 미현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셨어. 계산대에 돈이 거의 없던 날에도 말이야. 그녀는 불이 켜져 있는 주방이 있는 한 누구도 배고파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 그 소년 준호는 저기 창가 근처에 앉아서 감사의 눈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먹곤 했단다. 미현은 경자 할머니가 가리키는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대신해 현대적인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한단다. 얘야, 그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해 그들이 이사갔을 때 준호는 언젠가 부자가 되어 이 식당을 사겠다고 약속했어. 내 생각에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가난했던 소년이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준호가 장식가 팀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미현이 경자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마치 불편한 기억이 그를 강타한 것 같았습니다. 미현 씨, 당신과 직원들이 오후 5시까지 주방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용한 셰프가 이벤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방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현이 전에 듣지 못했던 망설임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할머니가 먹여주셨던 외로운 소년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 씨.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며 대답했고 이에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싶어요. 창가 근처에 앉아있던 소년을 위한 특별한 요리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잠시 그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갈 때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그가 서둘러 멀어지는 동안 미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업가의 갑옷의 틈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이벤트 동안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미현은 이벤트를 위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조명이 오래된 조명 등을 대체했고 미니멀한 장식이 들판의 꽃병 자리를 차지했으며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전에 들리던 트로트 음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미현은 목이 메인 차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주방 냉장고에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한때 외로운 소년을 위해 만들어주시던 선물이었습니다. 준호가 고용한 프랑스 억양의 오만한 표정을 한 셰프가 주방에서 보조 요리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향은 정제되어 있었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미현은 할머니가 항상 진정한 한국 요리는 가스레인지로 요리해도 장작 냄새가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음식 평론가들, 지역 사업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미현은 그녀가 읽던 요리 잡지에서 본 몇몇 얼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새 정장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할머니의 식당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가 한 무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순 없죠. 요리는 진화합니다. 그때 미현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메인 요리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스가 분리되어 그는 모국어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며 점점 더 긴장한 모습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현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침착하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가정식 요리사의 도움이 필요 없소. 셰프가 대답했지만 소스를 고치려 애쓰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현 씨, 제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해 두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창가 근처에 앉아있던 소년을 위해 만들어주시던 요리예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팥빙수예요? 미현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대로요. 준호 씨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특별한 단팥으로 만든 거예요. 준호의 눈에 감정이 가득 차올랐고 그는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잠시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할머니의 주방에서 위안을 찾던 그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소스와 씨름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미현은 할머니의 이니셜이 순화진 오래된 앞치마를 집어들고 결연한 모습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식당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주방을 장악했습니다. 몇 분 안에 미현은 한국 전통 요리의 단순함과 우아한 플레이팅을 결합한 메뉴를 즉석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불고기는 예술적인 형태로 변신했지만 본질을 잃지 않았고 갈비는 평론가들이 감탄하며 눈을 감게 만드는 소스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디저트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만든 팥빙수가 나왔을 때 준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첫 숟가락을 맛보는 동안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론가들은 감탄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각 요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고급 요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 거품이나 젤리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세련미는 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감수성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미현은 주방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식당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전히 남아있는 현대적인 장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화해 있었습니다. 미현은 늘 그랬듯이 일찍 도착했고 준호가 아직 교체되지 않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중 하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창가 근처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셨을 줄 알았어요. 미현이 말하며 그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가 이 도시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를 회상하고 있었죠. 미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체크문의 식탁보 위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식탁보 중 하나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마치 서로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준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이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항상 여기에 초콜릿 우유와 약과를 놓아주셨죠. 미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를 아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에요. 네, 그가 목이 메인 차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팥빙수 어떻게 하셨나요? 경자 할머니가 돌보시던 소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퍼즐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할머니는 항상 레시피 노트에 누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드셨는지 기록해 두셨거든요. 준호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감정을 감추려는 듯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셨고 우리는 먹을 것도 거의 없었죠. 할머니는 저를 마치 제가 누군가인 것처럼 대해주신 첫 번째 분이셨어요. 태양은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고 첫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고 홀에서 펼쳐지고 있는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미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군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를 물리적으로 강타한 것처럼 그는 창가로 걸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요식업 제국을 세웠어요, 미현 씨. 망해가는 식당들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으로 변모시켰죠. 이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 가장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난했던 소년이 이제는 수십만 원짜리 요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어젯밤 그가 계속해서 미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팥빙수를 맛봤을 때 마치 할머니가 다시 거기 계시면서 제게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현은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가 잠시 후 따뜻한 초콜릿 우유 한 잔과 갓 구운 약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특별해지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치가 한 맛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억 속에 있는 법이죠. 준호는 잔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초콜릿 우유에 계피를 넣으셨어요. 그것이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셨죠. 여전히 그래요. 미현이 대답하며 잔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초콜릿 우유를 음미하는 동안 미현은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대립이 아니었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삶을 변화시켰던 장소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소년처럼 초콜릿 우유를 마시고 있는 남자의 삶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도 전에 식당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제의 프랑스 셰프인 태현이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태현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메뉴 변경에 대해 논의할 투자자들을 모셔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골 출신의 단순한 요리사가 우리의 계획을 망치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약한 순간이 깨졌습니다. 미현은 준호의 전문가적인 가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무실로 남자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준호는 멈춰서서 미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유 푸딩 레시피를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미현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당신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의 식당에는 이상한 힘의 균형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결정을 내리는데 더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셰프 태현은 주방에서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현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바쁜 어느 오후, 미현은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서랍에 있던 평소의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요리책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식당의 심장이었고 요리법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추억과 비밀도 담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노트 보셨어요? 나이든 요리사가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어제부터 여기서 보지 못했어요. 미현은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모든 서랍과 선반을 살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그가 소동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사라졌어요. 미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노트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준호 씨. 그곳에만 있는 레시피들이 있다고요. 잠시 동안 미현은 준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 죄책감?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그의 평소의 전문가적인 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찾는 걸 도와드리죠. 그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노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현은 절망에 빠졌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식당에서 중요한 자선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고 그녀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제공할 요리를 준비하던 중 미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념이 달랐고 소금이 평소보다 강했으며 주요 소스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이 양념들에 뭔가 잘못됐어. 그녀가 다시 소스를 맛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태연이 저장실에서 살그머니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골 요리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가 그녀를 지나치며 조롱했습니다. 미현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장실로 달려가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양념을 조작했고 라벨을 바꾸고 내용물을 섞어 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보타주였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현은 팀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옥순 씨, 할머니께서 쓰시던 비유를 아직 기억하세요? 나이든 요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30년 동안 이 요리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내 심장에 새겨져 있지요.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태현이 경멸적인 눈초리로 지켜보는 동안 미현과 그녀의 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도둑맞은 노트도 레시피를 빼앗을 수 없는 기억과 사랑으로 각 요리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행사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미현 씨,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미현, 옥순 씨,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땀에 젖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고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요리들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통제해 있어요. 미현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레시피 노트의 실종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준호가 그녀의 시선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을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이 대화를 이어갈 틈도 없이 첫 번째 요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전체에 퍼지는 향기는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할머니의 식당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사랑으로 만든 음식의 향기였습니다. 행사의 손님들, 여기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음식 평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보타주도 지울 수 없는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미현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접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태연과 그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당이 열기 전에 만나요. 미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밝혀낼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서울의 거리를 뒤덮고 있을 때 미현은 다음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현이 앉자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폴더를 열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재무보고서, 그리고 미현을 놀라게 한 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것이었는데
30년 전 할머니의 식당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이 장소를 여러 번 구해내셨어요. 준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식당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요. 내가 그중 하나였다는 것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죠. 하지만 다른 이들도 있었어요. 미현은 신문기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준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현은 단순히 셰프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광도시의 역사적인 건물들을 사들여 고급 사업장으로 바꾸려는 투자자 그룹을 대표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식당은 그들의 더 큰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에 불과한 거죠. 미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식당을 팔았잖아요. 아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샀어요. 그들이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당신 어머니가 그들에게 팔려고 하실 때 제가 알게 되어 개입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과 같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을 바꾸려는 척 한 거군요. 미현이 마침내 퍼즐 조각을 맞추며 말을 마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현은 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몇몇 투자의 조건으로 그룹에 의해 강요된 인물이에요. 그는 식당의 특성을 충분히 없애서 나중에 역사적 가치 없는 프리미엄 공간으로 팔 수 있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미현은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레시피 노트는요? 그가 훔친 건가요? 거의 확실해요. 그 노트는 이곳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것 없이는 과거를 지우기가 더 쉬워지죠. 이 순간 옥순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오래된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현아, 얘야. 어젯밤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이걸 찾았단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오래된 노트북과 낱장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중요한 레시피의 복사본을 만들어 두셨어. 좋은 기억은 공유되는 기억이라고 하셨지. 밤새 찾아봤는데 여기 모든 게 있어. 모든 레시피, 모든 메모, 할머니께서 기록하신 모든 이야기가. 미현은 눈물을 흘리며 나이 든 요리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태현이 미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들을 보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있었군요. 그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투자자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부지 매각을 승인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곳은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정한 레스토랑이 될 거예요. 준호가 일어섰고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태현 씨. 당신이 작은 세부사항 하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곳의 주인입니다. 지금은요? 태현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상적인 이유로 실패한 식당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알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오래 당신 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죠.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미현은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모든 것이 작은 도시의 식당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결정할 시간을 드리죠, 준호 씨. 태현이 나가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각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든지 말이에요. 그들이 나간 후 미현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 없어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준호는 레시피 노트 중 하나를 집어들고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제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미현 씨. 이제 제가 그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할 차례예요. 그렇게 서울 위로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서 그들은 단순히 한 식당이 아니라 사랑과 전통의 유산 전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 매각에 대한 소식은 마른 짚에 불이 붙듯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는 동안 사람들이 식당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인들, 오랜 단골 손님들, 이 장소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온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현은 창문을 통해 이 자발적인 지지 시위를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변호사들과 통화하고 있었고 옥순 씨는 찾아낸 레시피 노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옆집 빵집 주인인 전구 아저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의 식당이 영혼 없는 레스토랑이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때 미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태현과 그의 투자자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은 한국식 전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음식과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소중히 여기던 그 따뜻한 환대로 말이죠. 준호 씨, 그의 통화를 중단시키며 미현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오늘 위원회 회의 전에요. 이 장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 말이에요. 준호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전통과 수익성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군요. 순식간에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작은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최고급 고기를 가져왔고 채소 장수가 신선한 채소를 들고 왔으며 심지어 지역 치즈 생산자도 자신의 특제 치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추억의 축제를 열 거예요. 미현이 모인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요리가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 모든 맛이 기억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다음 몇 시간은 집중적인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미현과 옥순 씨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정한 군단을 지휘했고 각자가 식당에 대한 자신만의 추억을 담아 기여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들은 계속해서 참고되었고 그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은 비밀과 이야기들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지역 및 전국 언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진작가들과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통 식당의 이야기에 끌려왔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정통 한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갈비는 오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었으며 새로 구운 파전의 향기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누군가가 알렸고 모든 시선이 문을 향했습니다. 태현이 투자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모인 군중과 언론을 보고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태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현이 전통 간식 접시를 들고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 회색 머리에 나이 든 신사가 파전 한 조각을 집어들고 눈을 감은 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할머니 집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미현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축하된 결혼식들, 음식을 나누며 화해한 사람들,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의 요리에서 위안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빵집 주인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이야기했고 채소 장수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직접 재료를 고르시며 항상 지역 생산자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동적으로 지켜보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투자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와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장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추억을 만들고 유대를 강화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전통을 살아있게 합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감동받은 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위원회에 전화해야겠군. 우리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본 태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감상주의로는 빌스를 낼 수 없다고요. 그때 지역 회계사인 김 선생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실 여기 할머니의 식당에 지난 30년간의 재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전통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후는 진정한 한국 문화의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숫자를 검토하고 음식을 맛보는 동안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각자가 이 장소의 역사에 자신만의 기여를 했습니다. 주방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미현은 할머니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박동하는 심장이었고 대체할 수 없는 추억의 수호자였습니다. 태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을 때 마지막 투자자가 할머니의 식당을 떠났습니다. 식당은 이제 조용했고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격렬한 오후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미현, 준호 그리고 옥순 씨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현이 아직도 그날의 사건들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레시피 노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할머니께서는 항상 음식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셨죠.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살아있는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식당은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될 것입니다. 태현은 분노에 차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식당을 영혼 없는 또 다른 레스토랑으로 만들려던 그의 꿈은 바람 속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야기들과 지역사회의 결집에 감동받아 매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역사적인 가게들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현이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익숙한 양념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고 그날의 추억들과 뒤섞였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따라 주방 문까지 왔습니다. 사실 미현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을 전통 한식 요리 학교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오래된 레시피와 기술들이 보존되고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당은 평소처럼 운영되겠지만 이제는 학습과 문화 보존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 장소가 단순한 식당 이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요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셨죠. 미현은 할머니가 항상 어린 견습생들을 주방으로 맞이하시며 레시피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야기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그녀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을 나눠 이곳과 서울을 오갈 거예요. 이곳은 글쎄요, 일부 맛은 잊을 수 없다고 할까요? 그 순간 미현의 어머니인 정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의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렴 딸아. 그녀가 미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거의 망칠 뻔했어. 미현은 포옹을 돌려주며 마침내 한 주기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의 식당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이 복원되었고 체크문의 식탁보들이 사랑을 담아 세탁되고 다림질되었습니다. 레시피 노트들은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되었지만 원본들은 항상 그랬듯이 책상 서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식당, 레스토랑 앤드 전통 한식 요리 학교. 그 아래에는 미현이 할머니의 노트 중 하나에서 발견한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음식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학교 개교식 동안 새로운 세대의 요리사들이 파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옥순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지켜보며 미현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더욱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쉽게 미소 짓는 준호는 요리학교 프로젝트의 멘토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식의 세계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항상 할머니의 식당을 특별하게 만드는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이곳의 심장이었고 그 향기와 이야기 그리고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미현이 고집스럽게 유지하기로 한 오래된 장작 화로는 여전히 매일 아침 불이 지펴졌고 신선한 커피와 파전 냄새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 손님들이 줄어들고 단골들만 남아있을 때 여전히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에 섞여 먼 옛날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사랑과 전통이 가득한 그녀의 작은 공간을 돌보며 흥얼거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과 공유된 이야기를 통해 표현된 사랑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속해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추억과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요리에 담긴 많은 사랑을 제공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할머니의 식당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한 이후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현은 오래전 준호라는 외로운 소년이 할머니의 요리에서 위안을 찾았던 바로 그 창가에서 식당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달라졌지만 태현이 한때 계획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요리 학교의 새로운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신선한 커피 향기가 아침 수업에서 준비되는 요리의 향과 어우러졌으며 대화 소리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이제 미현과 함께 실습 수업을 지도하는 옥순 씨는 요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에 있는 모든 요리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학생들은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주방에서의 정서적 기억의 가치도 배웠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2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기대를 모았는데, 이는 단지 그의 요식업 경영 수업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그가 할머니의 주방에서 위안을 찾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철한 사업가에서 요리 전통의 수호자로 변모한 그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학교 행정을 돕는 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을 거의 팔 뻔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이제 번창하는 식당을 유지하려는 헌신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와 미현은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려는 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의 명성은 서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식당은 요리 잡지의 특집 기사로 다뤄졌는데 그 세련됨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요리 학교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었고, 진정한 한식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현은 비록 레시피를 모두 외우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그 누런 페이지들을 확인하는 의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할머니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크게 지지했던 지역사회는 이제 그 당열의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미식 관광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저항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다른 전통 가게들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보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현에 대해서는 그가 서울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콘셉트로 접근했습니다. 현대적 기술과 전통 레시피의 융합을 중시하는 가게였습니다. 아마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도 이 모든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요일 아침 새로운 학생들이 전통 파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현은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었고, 모든 요리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든 이야기가 영혼을 살찌우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방문을 위해 도착하여 미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당 특제 핫초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에게 오래전 만들어주던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 알아요? 그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레시피는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죠.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고 있는지. 미현은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갓 구운 파전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는 할머니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할머니의 식당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전통, 그리고 환대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거쳐가는 모든 새로운 학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맛에 감동하는 모든 손님, 식탁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문의 종소리가 그날의 첫 손님 도착을 알렸습니다. 미현은 식당의 이니셜이 수놓인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수년간 착용했던 바로 그 앞치마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아있었고, 일부 전통은 변화할 필요 없이 여전히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공유되어야 할 뿐입니다. 마치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레시피처럼 사랑으로 양념되고 추억으로 채워진 채로 말입니다.